안녕하세요. 생애자산관리 스쿨의 표윤봉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자산관리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고 고민을 해결해드리면서 솔루션도 함께 제안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관리 전문가 이충환 부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고민을 말씀하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중견기업 이사로 재직 중인 50대 중반의 박기우라고 합니다. 현재 저, 아내, 그리고 대학 졸업을 앞둔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은 매월 600만 원 정도이고 지금 살고 있는 성남의 아파트는 5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금융자산은 주식형 펀드와 저축보험, ELS, 입출금 등의 5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60세면 완전히 은퇴를 할 생각이고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을 가지고 동갑인 아내와 노후를 보낼 계획입니다. 알아보니 은퇴 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매월 140만 원 정도 발생할 것 같고 보험을 가입해둔 것이 있어서 건강검진과 의료비, 간병비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만약 저와 아내가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딸이 결혼할 때 2억 원 정도 증여할 생각인데 증여와 이후 상속에 대한 것도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걱정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직장인 김기우 이사님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요즘 직장인으로 50대 중반 정도 되면 노후 준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체크해 봐야 될 시기죠. 예, 맞습니다. 직장인으로서 50대 중반이면 일반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시간이 10년 이내로 많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점검을 통하여 체계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네, 체계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사연을 주신 박기우 이사님의 재무 현황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가 5.5억 원짜리가 있고요. 금융자산이 5억 원이고 노후 생활비를 제외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는 자녀 결혼 자금으로 증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없으시네요. 자, 박기우 이사님의 경우 어느 정도 자산이 마련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노후 준비를 위한 대비는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체계적인 은퇴 계획에선 어떻게 무엇을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체계적인 은퇴 계획은 3단계 플랜을 세워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계산해서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네, 예상 생활비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상 생활비 항목은 의식주를 포함한 필수 생활비와 의료비 및 간병비를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상하지 못한 예비비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예비비까지 포함한 예상 네. 생활비. 예, 그런 걸 한번 짜보셔야 된다는 건데 개인마다 차이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얼마로 가정하는 게 적정합니까? 2017년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를 보면 은퇴 후 부부가 월 192만 원, 즉 연 2,304만 원이 있어야 최소 기초 생활이 가능하다고 봤고요. 네. 예비비로 6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면 연 2,904만 원, 월 242만 원이 최소한 필요하게 됩니다. 네, 예비비 600만 원이라는 게 월 50 정도의 수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박기우 이사님의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저희가 이 최소 생활비 수준에 맞춰서 예비비를 더한 값 한 242만 원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준비된 수준은 어떻습니까? 은퇴 후 90세까지 30년간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예상 생활비 월 242만 원에서 은퇴 후 확보된 소득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월 140만 원을 차감하면 은퇴 후 부족한 월 소득은 102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네. 이를 30년간 계산하면 3억 6,72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현재 자산을 연금화시키거나 투자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 자산으로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뭐 물가 상승률 같은 건 반영하지 않고 네. 단순 합산을 해봤지만 그래도 얼추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럼 2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건 뭔가요? 네, 2단계에서는 본인의 보유 자산과 은퇴 후 소득을 상세히 나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 자산을 금융, 부동산, 기타 자산으로 분류하고요.
각 자산별 현재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보고 향후 가격 변화를 예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 재무적인 부분에 검진표 같은 거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네, 박 이사님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박 이사님은 주거용 아파트인 부동산 5.5억 원과 금융자산 5억 원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박 이사님은 은퇴 후에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거용 아파트는 은퇴 자산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파트는 3단계인 상속 증여 플랜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박 이사님의 경우에서는 뭐 금융자산으로도 예상하는 뭐 예상 네. 생활비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시니까, 그렇죠.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생 안정적인 거주로서 쭉 쓰신다. 그러면 향후엔 어떻게든 이제 뭐 돌아가시게 될 테니까 그렇네요. 아파트 자금이 상속이나 증여 플랜 이런 것까지 고려되는 자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노후 준비를 체크해서 자신이 원하는 최소의 수준 이상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상속이나 증여 플랜을 생각하게 되죠.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자산 규모나 이런 걸 봤었을 땐 상속세나 이런 걸 크게 고려하실 상황은 아닌데 예, 지금 뭐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상속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비나 이런 건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이 상속 증여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예.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신다면 보편적으로 어떤 것들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까? 먼저 증여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법이 정한 증여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사전 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배우자는 6억 원, 그 다음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현재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만약에 좀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나중에 상속이 진행됐었을 때 많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선 이런 뭐 공제 한도까지 미리미리 주는 거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10년 단위로 그 증여 공제 한도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자산가들의 경우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고려해야 될 거 말씀을 좀 예, 해주시죠. 그래서 상속 플랜은 사실 고려할 것이 많고요. 사실 개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많이 달라서 어려운 플랜입니다, 사실은. 네네. 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네. 자, 자신의 사망을 전제로 해서 플랜을 짠다는 거 뭐 말만 들어도 쉬울 것 같진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나 추천을 해주시죠. 저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익숙하진 않지만 네. 가장 좋은 상속 설계로서 유언서 작성을 권유합니다. 유언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신의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요. 내 재산 중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네. 얼만큼 남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속 플랜이 만들어지죠. 특히 유언서는 사망 전까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부담을 갖지 않고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저를 경우 예를 든다고 하면 네.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유언서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삶을 그렇게 정리해보고 네. 자산을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상속 플랜을 출발한 아주 좋은 점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오늘은 노후 자금도 준비하면서 장녀의 증여 문제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박기우 이사님의 사연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충환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